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김진표가 이상민 해임건의안 위한 본회의 개최 거부한 이유. 네,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최 거부한 김진표 이상민 해임 건의안 빨간불. 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민주당 멈춰 세운 김진표 8, 9일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난감해진 거죠. 네, 국회의장이 본회의 일정 파기는 월권이다. 스텝고이자 김진표 비판하는 민주당. 네, 그래서 의장실에서는 여야 협상 우선 불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김진표는 계속해서 개헌을 얘기해 온 거죠, 개헌. 그래서 여야 국회의원 친선 축구 대회를 개최를 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계속 지금 여야를 만나면서 네, 22년 만에 친선 축구 대회 해서 계속 개헌을 지금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개헌, 분권형 개헌이죠. 네, 그래서 김진표 이 의장이 10월 6일에 보면은 개헌 올해까지 준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 논의하자. 네, 그래서 지금 12월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개헌 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뒤에서는 범내각제 세력들, 그러니까 이 범내각제 세력이다 그러면은 이 내각제,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 그리고 이 유사 내각제인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 이거는 이제 변형된 내각제죠. 변형된 내각제, 유사 내각제인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아우르는 사람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김진표, 네, 분권형 개헌 한 목소리. 이제 과거부터 이재호는 이 지금 보면은 국힘 쪽이죠. 네, 김진표. 그런데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왔다. 과거부터 이런 발언들이 계속 있었던 거고요. 국정이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진표 분권형 개헌을 추진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김진표,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개헌 고민. 그래서 이 김진표는 이 분권형 대통령제, 그 내각제 하면 우리나라 이제 왕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상징적인 왕, 그러니까 상징적인 대통령을 세우는 거죠. 이게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는 거죠. 이 개헌을 고민한다. 이러한 일관성 있는 계속 이 주장을 해온 거죠. 네, 그래서 김진표 독일은 60번 개헌, 국민투표 없이 개헌하도록 검토하자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상민 해임안을 건너뛰고 탄핵 직행 가능성을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이재명 내각제, 이재명은 내각제 개헌을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이재명 내각제 개헌 반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필요하다 이러한 목소리를 낸 바 있죠. 네, 그래서 당대표 후보 TV 토론에서 4년 중임제는 강조를 했는데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이 대표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게 유사 내각제, 그러니까 내각제, 내각 책임제, 그리고 의원 내각제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이원 집정부제 해서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총리가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러한 이원 집정부제나 이걸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다 그러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라 그것은 분권형 내각제죠. 분권형 내각제. 왜냐하면 내각 중심제죠. 내각 중심제.
대통령은 뭐 권력이 한 15%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각 국회의원들이 뽑은 총리가 담당하는데, 그거를 대통령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내각제 개헌 반대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나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이원 집정부제도 반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의 목표가 개헌이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 뭐 이원 집정부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내각 책임제. 내각제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분권형 대통령제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야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를 거부하고 여야 합의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김진표 이 의장은 계속해서 자기 정치 이제 결국에는 개헌을 밀어붙일 거다. 이것이 이제 범내각제 세력들, 범개헌 세력들이 함께 움직여가지고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밖에 분석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각제는 제가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결국에는 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은 채 이 내각제를 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의회 독재가 되는 거죠. 의회 독재. 의회 권력 중심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지배계급의 천년왕국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배계급의 천년왕국.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북한이 내각제를 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만세를 부를 겁니다. 그렇죠? 네, 또 중국이 내각제 한다 그러면은 뭐 미국이나 다 만세를 부를 거예요. 네, 러시아가 내각제 한다 그러면 만세 부를 겁니다. 또 미국이 내각제 한다 그러면 만세 부를 거예요. 왜? 완전히 약화되는 거거든요. 약화. 네, 그래서 약화되고 분열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정체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분단 상황이고, 그리고 휴전 상황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고, 옆에 일본은 사실상 내각제라기보다 천황 중심제, 천황이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의 신정 정치, 그리고 독재, 또 중국의 독재, 그리고 러시아의 푸틴의 독재,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탈 자본주의를 하고 있어요. 금전 제국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강력하면서도 자주성이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조종하기 쉽고 중국 입장에서도 조종하기 쉬운 거죠. 뭐 국회의원 뭐 150명만 매수한다든지 이들을 장악해 버리면은 충분히 대한민국을 손바닥에 놓고 갖고 놀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위험한 발상이다. 우리가 국제 정세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고, 항상 이번에도 보셨지만 미국이 동맹국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리고 강달러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요. 공급망 독점 이런 거를 만들어 가면서 일부러 계속 미국의 금리를 올려서 강달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죠. 욕심, 탐욕,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 이 물질 만능주의를 향한 욕심과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참 이 대한민국이 아주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네, 딜레마에 빠졌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잘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도리어 이 대통령제에 대한 혐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것이 참 우려가 되는 정황입니다.